집안일 하시면서 또는 산책길에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구구튼튼 시니어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문 닫는 은행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평생 모아온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은행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은행이니까 내 돈은 다 돌려주겠지. 예금자 보호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예금자 보호에도 분명한 한도가 있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동안은 1인당 한 금융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5천만 원을 넘는 돈은 혹시라도 해당 금융사에 문제가 생기면 그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예금자 보호가 있으니까 안전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직접 피해 사례를 보고 나니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친척 한 분이 퇴직금 전부를 지방의 한 저축은행에 넣었어요. 그때만 해도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이렇게 이자 많이 주는데 왜 다들 여기 안 넣지? 하면서 기분 좋게 가입을 했죠.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은행이 부실화됐습니다. 결국 예금자 보호 한도 안에서만 돌려받았고 초과한 금액은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그 돈이면 지금 시골집 새로 짓고도 남았을 금액이었어요. 그분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굳습니다. 그때 저도 깨달았습니다. 예금자 보호라는 게 칼같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지켜준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번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특판 예금이 나와도 이거 넣으면 한도를 넘어버리네 하고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금리 6%짜리 특판 예금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미 주거래 은행에 5천만 원이 들어 있어서 그냥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1억 원까지 한 금융사에 안전하게 넣을 수 있으니 좋은 조건의 예금을 더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한 군데에만 돈을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는 같은 금융사 안의 모든 계좌를 합산해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정기예금, 적금, 보통예금, MMF, 심지어 외화예금까지 전부 합산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여러 개니까 안전하다는 건 착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사가 똑같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죠. 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자산을 분산하는 습관을 강조합니다. 혹시라도 부실 사태가 나면 그 순간의 불안과 마음고생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이번 변화에서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시골이나 작은 읍면 다니는 은행 지점이 많이 줄어서 돈을 맡기거나 찾으려면 읍내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국 어디에나 있는 우체국에서 이제 예금 가입, 송금, 환전, 심지어 앞으로는 대출 상담까지 가능해집니다. 저도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그럼 읍내 안 가고도 통장 만들고 돈 넣을 수 있겠네 하시면서 무척 좋아하시더군요. 이건 단순히 편리해지는 걸 넘어서 금융 접근성이 크게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때도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따라 전액 보호되지만 우체국이 은행 업무를 대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예금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하는 업무가 우체국 자체 예금인지 은행 대리 업무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나중에 우체국에서 했으니 전액 보장되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가 좋아졌다고 해도 내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는 여전히 제 몫입니다. 9월 1일부터 한도가 올라가고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도 가능해지고 특판 예금 기회도 많아집니다. 모두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제도도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돈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건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당장 신청하십시오. 이건 제도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즉각적으로 내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한도가 올라간 만큼 지켜야 할 금액도 커집니다. 그 순간을 막아주는 건 제도보다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저는 그걸 내 돈 지키는 최전방 경계병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는 후배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꼼꼼한 성격이고 돈도 잘 모으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형, 내 통장에서 300만 원이 빠져나갔어. 내가 인출한 게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출금 직후에 문자가 왔다면 바로 은행과 경찰에 연락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며칠 뒤에야 잔액을 확인했고 이미 돈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여러분, 문자 알림 서비스라는 건요. 한 달에 300원에서 1000원 정도만 내면 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해외 결제든 온라인 쇼핑이든 심지어 자동 이체까지도 전부 알 수 있죠. 저는 이걸 10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해외에서 제 카드가 결제됐다는 문자가 왔는데 저는 그날 서울에 있었거든요. 바로 카드사에 전화해서 결제를 막았고 피해를 한 푼도 안 입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 작은 돈이 내 전 재산을 지키는 경비병이구나.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는 필수입니다. 요즘 범죄 수법이 너무 교묘해서 가짜 은행 앱, 가짜 정부 문서, 심지어 가짜 가족 문자까지 만들어요. 그런데 문자 알림은 은행 시스템에서 직접 보내는 거라 사기꾼이 조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내 돈을 빼내면 몇 초 안에 그 사실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편리한 기능이 아니라 가장 앞에서 지켜주는 최전방 경계병입니다. 저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은 튼튼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문자 알림 서비스는 경보기입니다. 방패만 들고 경보기를 꺼놓으면 적이 들어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방패를 들고 경보기도 켜놓으면 어떨까요? 적이 오기 전에 먼저 알 수 있고 방어할 준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사기 예방뿐만 아니라 생활 관리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연금이 들어왔는지, 손주 용돈이 입금됐는지, 월세가 들어왔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달 25일에 국민연금이 들어오는데 그 문자가 오면 오늘은 약국에 가서 필요한 영양제를 사야겠다 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또 카드 결제 문자가 오면 이번 달은 좀 많이 썼네. 다음 달은 줄여야겠다 하고 조절하죠. 그렇게 돈의 흐름을 매일 눈으로 확인하다 보면 지출 습관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 영업점에 가서 창구 직원에게 거래 알림 서비스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뱅킹 앱을 쓰신다면 고객센터나 부가 서비스 메뉴에서 거래 알림 또는 SMS 알림 항목이 있습니다. 카드사도 똑같아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결제 알림 서비스를 누르면 바로 신청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토스, 네이버 페이 같은 무료 알림 서비스도 함께 쓰면 좋습니다. 다만 저는 꼭 유료 문자 알림도 같이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무료 알림은 인터넷이 끊기거나 앱이 꺼져 있으면 못 받을 수 있지만 SMS는 휴대폰 전원이 켜져 있으면 어디서든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주거래 계좌뿐만 아니라 오래 안 쓰는 계좌와 카드까지 전부 등록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오히려 이런 잠자는 계좌를 노립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가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2년 넘게 안 쓰던 계좌에서 2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다행히 문자 알림이 울려서 바로 막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그 계좌는 범죄에 계속 악용됐을 겁니다. 구구튼튼 여러분만큼은 꼭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합니다. 한도가 늘어난 건 분명 좋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한도를 지킬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돈을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는 건 바로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한번 신청해 놓으면 그 순간부터 내 재산은 24시간 지킴이를 얻는 겁니다. 그 작은 경비병이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을 지켜줄 겁니다. 이어서 다음 드릴 이야기는요. 이렇게 지켜낸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더 알차게 불릴 수 있는지, 그리고 우체국, 특판 예금, 분산 예치 전략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산 예치의 중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갔다고 해도 저는 모든 돈을 한 금융사에 몰아넣는 걸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상 못한 상황이라는 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영합니다. 한 금융사에는 최대 1억 원까지만 맡기고 나머지는 다른 금융사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어은행에 1억 원, B은행에 8천만 원, 시저축은행에 5천만 원. 이렇게 나누면 한 금융사가 부실해져도 나머지 금융사 예금은 안전하죠. 실제로 몇 년 전 모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을 때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었던 사람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분산했던 분들은 훨씬 마음이 편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특판 예금 활용입니다. 특판 예금은 한정된 기간과 금액으로 일반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이벤트성 상품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한 지방은행 특판 예금은 1년 만기의 금리가 4.5%였습니다. 요즘 시중 금리보다 꽤 높은 수준이죠. 문제는 이런 특판이 나오면 순식간에 마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거래하는 은행 앱 알림을 켜 두시거나 지점 직원과 연락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상품 나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부탁해 두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대금리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이체, 체크카드 사용, 자동이체 같은 조건을 못 채우면 약속한 금리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활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면 금융 접근성이 크게 좋아집니다. 특히 시골이나 도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는 정말 큰 변화입니다. 이제 멀리 읍내 은행까지 버스를 타고 갈 필요 없이 집에서 가까운 우체국에서 예금 가입과 송금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좋은 건 우체국 자체 예금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따라 전액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은행 업무를 대리로 처리할 경우엔 해당 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적용되니까 이 점은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제 세 가지가 연결됩니다. 먼저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은 안전한 방패, 문자 알림 서비스는 침입을 감지하는 경보기, 분산 예치와 특판 예금,
그리고 우체국을 활용하는 것은 방패를 여러 겹으로 쌓고 빈틈을 메우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갖춰 놓으면 돈이 한쪽에서 위협받아도 나머지가 안전하고 동시에 높은 금리로 이자 수익도 챙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은행에서 예금 만기 알림이 오면 바로 그 돈을 다른 금융사 특판 예금으로 옮기고 혹시라도 금리가 낮아지면 우체국 예금으로 돌려놓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부대를 여러 곳에 배치하듯 돈도 여러 곳에 나눠 배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도가 올라간다는 건 정말 반가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내 돈 지키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내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방패만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경보기도 켜고 방패도 여러 개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분산 예치, 특판 예금, 우체국 활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입니다. 9월 1일부터 한 금융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이제 한 곳에 조금 더 큰 금액을 맡겨도 예전보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계좌를 합산해서 한도를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정기예금, 적금, 보통예금, MMF, 외화예금까지 모두 합쳐서 1억 원입니다. 따라서 한도를 넘는 돈은 반드시 다른 금융사로 옮겨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둘째,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입니다. 저는 이걸 재산 지킴이라고 부릅니다. 방패가 아무리 튼튼해도 적이 몰래 들어오는 순간을 못 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순간을 잡아내는 게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출금, 결제, 이체, 해외 사용까지 모두 즉시 알려줍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내 전 재산을 지켜주는 경비병을 두는 셈이죠. 특히 오래 안 쓰는 통장이나 부계좌, 보조카드까지 꼭 등록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이 그런 틈을 노린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 우체국 활용입니다. 앞으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시골, 도서지역에 사는 분들에겐 이동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변화입니다. 예금 가입, 송금, 심지어 앞으로는 대출 상담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우체국 자체 예금은 전액 보호되지만 은행 업무 대리의 경우 해당 은행의 예금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므로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넷째, 분산 예치와 특판 예금 전략입니다. 한도가 늘었더라도 모든 돈을 한 곳에 넣는 건 여전히 위험합니다. 금융사별로 자금을 나누어 맡기고 특판 예금이 나오면 조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가입하세요. 특판 예금은 마감이 빠르니 평소 거래은행 앱에 알림을 켜두고 지점 직원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지키면 앞으로 여러분의 돈은 훨씬 안전해질 겁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라는 큰 울타리, 문자 알림이라는 경계병, 우체국이라는 가까운 금융 창구, 그리고 분산 예치와 특판 예금이라는 전략. 이 네 가지가 튼튼한 네 개의 기둥이 되어 여러분의 재산을 든든하게 받쳐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하루 안에 네 가지를 모두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째, 내 예금이 한 금융사에 몰려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분산하세요. 둘째, 문자 알림 서비스를 모든 계좌와 카드에 등록하세요. 셋째,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가 가능해지면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하세요. 넷째, 특판 예금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알림을 설정하세요. 돈은 가만히 두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방패를 밑대 경보기를 켜고 방패를 여러 개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내 돈 지키기의 핵심입니다. 생각나는 소중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구튼튼 여러분, 오늘도 웃을 일 많고 지갑은 든든하며 마음은 한결 여유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기를 바랍니다.